늦은 밤, 한 남성이 원룸 건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또 다른 남성이 배를 부여잡은 채 건물 밖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상체는 물론 지나온 자리마다 온통 피가 묻어 있습니다. 같은 시각 건물 안에는 한 여성이 목 놓아 울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날 원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 이 두 여성의 평화로운 일상을 깨트린 한 흉기를 든 불청객에 대한 제보 사건입니다. 자, 인터폰이 울린 뒤에 원룸 안이 완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네, 지난달 26일 저녁 경남 진주시의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 피해자가 겪은 일입니다. 이 여성은 친구와 함께 이제 다른 친구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인터폰에 받았더니 배달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배달을 시킨 적이 없어서 배달시킨 적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배달 기사 계속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공동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기로 했던 친구들이 거의 다 왔다라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연락을 받을 때쯤 갑자기 집 문이 막 두드려지는 거예요. 쿵쿵쿵쿵 이렇게 두드렸어요, 누가. 그래서 집 문을 열어보니까 이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21歳 민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문틈에다가 손을 넣은 후에 내 집만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짐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어줬습니다. 예. 그랬더니 들어와가지고 뭐 막 물건을 던지고 남동을 부리고 그다음에 이 친구와 또 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이 목소리까지 위장을 하면서 배달 기사인 척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에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피해자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친구는 가라고 나가라고 하고 막 잡고 끌고 막 그런 실랑이었었는데 갑자기 걔가 제 친구를 구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리를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그러고 나서 바로 제 머리 위에 선반에 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칼을 꺼낸 거죠. 칼을 꺼내서 오늘 다 같이 죽자라는 말을 하길래 근데 제 친구 목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 짧은 순간에서 죽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그 친구를 데리고 베란다로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두 번 정도 저를 찔렀고 말만 들어도 정말 섬찟합니다. 지금 얘기했지만 전 남자친구 민 씨가 부엌에 가서 흉기를 가지고 와서 오늘 다 같이 죽자, 오늘 다 같이 죽자 이렇게 하면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하는데 친구가 이것을 좀 말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말리는 과정에서 복부를 수차례 찔렸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 와중에 다른 친구들, 이제 이 남성들 2명도 왔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도 흉기에 여러 번 찔렸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제 올 걸 알고 결국 1층 현관을 통해서 전 남자친구 도망가지 않고요.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에 건물을 넘어서 옆 건물로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자, 피해자와 현장에 같이 있던 그러니까 피해자의 여자친구 그리고 또 피해자의 남자 지인 이렇게 둘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자, 대체 왜라는 질문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피해자는 이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와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 정도 교제를 했고요. 사건 당시에는 헤어진 지 2주에서 3주 정도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제 헤어진 이유는 역시 전 남자친구가 이런 폭력적인 성향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연애 초기에는 욕설을 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수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피해자에게 남성 지인들과의 연락을 모두 끊으라고 요구했고요. 심지어 남성 직장 상사와의 업무 연락까지 막았다고 합니다. 또 상사에게 연락해서 회사를 못 다니게 하겠다고 협박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했고요. 급소를 노려서 때리는 등 심한 구타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폭행은 피해자가 헤어지지 않겠다라고 말해야만 멈췄다고 하는데요. 정말 살해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해코지를 할까 봐 두려워서 쉽게 헤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보통 이런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말이죠. 진짜 뭐 어리석어서 그 꼴을 당하면서도 가만히 참는 게 아닙니다. 응? 죽을까 봐. 그리고 나만 그러면 또 상관이 없죠. 그 주변 사람까지 해할까 봐. 그 공포감에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흉기 난동범 민모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랄해졌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발목부터 부숴야겠다. 자, 직접 피해자 얘기 들어보시죠. 맨날 연속으로 와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이제 헤어지자고 했죠. 그때 갑자기 돌변을 해서 뺨 때리는 건 기본이고 머리 잡고 목 조르고 제가 이제 나갈까봐 그럼 못 도망가게 발목을 부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주먹으로 몇 차례 내리친 거거든요. 그래서 발목 인대 파열이 됐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너무 주길래 이제 진짜 그만하자 이렇게 말이 나왔었는데 이제 거기서는 죽겠다 같이 죽자. 그래서 이제 목 졸리고 제가 기절을 했었나 봐요. 왜냐면 눈을 살짝 떴을 때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숨을 쉬어래요. 제가 숨을 잠깐 안 쉬었나 봐요. 그리고 눈 뜨자마자 또 때리고 또 쓰러지고 또 때리고 제가 알겠다 헤어지자 말하는 거 취소할게 할 때까지 걔는 때려요. 야, 이게 진짜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참 제가 막 폭행을 해요. 그래서 피해자가 실신을 했어. 그랬더니 막 이러면서 심폐소생을 해. 그래서 잠깐 깨어나니까 깨어났어? 다행이다가 아니라 또 때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끔찍하고 지금 잔혹한 거예요. 일단 먼저 지난 설 연휴에 전 남자 친구가 도망 못 가게 하겠다라면서 이 발목 인대가 신체에서 굉장히 약하거든요. 아우. 발목을 주먹으로 때려서 인대 파열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가 다시 좀 이별을 요구하자 전 남자친구는 협박 문자를 보내면서 괴롭혔고요. 흉기를 또 들고 찾아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소동을 벌이다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목이 쫄려서 기절을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떠보니 전 남자친구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야, 숨 쉬어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으니까 전 남자친구는 또다시 폭행을 이어간 거예요. 이 당시에 피해자가 귀에서 삐 소리가 나고 청력이 이상해서 병원을 가야 한다고 하자 폭행 사실이 좀 탄로날까 봐 병원에도 못 가게 하고 또 폭행한 겁니다. 이후 피해자가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신고를 했고요. 당시 고막 파열과 목뼈 변형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전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사건을 전해드릴 때 저희가 이제 전 남자친구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교제 폭력이다 보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자식이 어떻게 남자친구냐 그런 표현조차도 이제 귀에 거슬린다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많으십니다. 가해자라고 그냥 통칭을 하죠. 자, 가해자 민모. 자,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뭐 이런 협박 문자를 보냈었다고요. 그렇죠. 이제 가해자 민 씨는요. 사건 직후 옥상을 통해서 도망을 치다가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타면서 이동을 했고요. 결국 청주에서 검거됐다고 합니다. 네, 흉기에 찔린 피해자의 지금 친구. 도주하네요. 그렇죠. 저게 지금 도망가는 모습인데요. 네, 흉기에 찔린 피해자 친구 2명은 긴급 수술을 받은 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두 사람은 현재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사건 이후에 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자, 있다고 지금 합니다. 보시는 장면은 이제 당시 사건 당일 그 현장 모습입니다. 경찰 바디캠에 찍힌 지금 장면이에요. 네, 무엇보다 전 여자친구 피해자 정말 큰 피해를 받았죠. 이분은요. 이제 사건 이후 몸이 떨리고 구토 증세를 보이는 등의 극심한 불안 증상을 겪고 있고요. 네, 사건 다음 날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행동을 하는 등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보여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피해자 측에서 나중에 들은 내용에 따르면요. 가해 남성, 이전에 사귀던 여성에게도 데이트 폭력을 똑같이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정말 이 박진 변호사님이 네. 보통 이제 그동안 이런 교제 폭력 사건 계속 전해 주실 때마다 정말 누군가 이성을 사귈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폭력 성향이 있는 인간들이다. 그렇죠. 응? 뭐 주먹을 진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막 때린다든지 사람을 안 때리더라도 뭐 물건을 한다든지 분명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막 강요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아주 강력하게 하는 그런 모습 등등이 아마 있었을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 연인들한테도 똑같이 반복을 했던 거거든요. 결국 계속 반복된 거고 이 두 사람이 지금 피해를 당했는데 살인 미수로 지금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무차별로 흉기를 사용해서 여러 번 찔렀기 때문에 살인 미수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지금 보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이
피해자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특수상해, 절도, 데이트 폭력, 스토킹 이게 앞으로 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줄게. 이것도 보복 혐의가 협박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범죄가 지금 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본인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을 받으면 이거는 거의 다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살해할 의도가 없기는 진짜 교수님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아유. 그렇습니다. 이 사람 보면 지금 뭐 강한 소유욕에 버림받을까봐 공포스러워하는 거에 낮은 자존감의 병적인 의존의 분노장애까지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위험한 단계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폭력의 단계가 점점 이렇게 상승하는 건 교제 폭력에서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살해 위험까지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복수를 할 가능성도 저는 너무나 농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적인 의존이나 파괴적인 통제나 집착 이런 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은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보이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이 남성이 이제 다시 자유를 얻을 경우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니까 그러니까요. 안전이 완전히 보호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또 세상 밖으로 기어 나올 것이고 나 이렇게 만든 걔 내가 찾아간다 또 이럴 것이고 그러면 아무리 또 피해자가 또 개인정보를 싹 감추고 어딘가에 또 피해 있더라도 그걸 또 기어이 찾아가지고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또 어떻게 아냐 이거죠.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